반갑습니다. 생각의 차이 구구학원 수능 대표 강사 전영주입니다. 파이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년보다는 조금 파이널 시즌을 앞당겼는데요. 오늘은 제 파이널 시즌의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제발 꺼주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을 예정이오니 영상 좀 끝까지 좀 들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파이널 시즌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생각의 차이 구구학원 제 파이널 강좌는요 8월 20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그래서 천천히 각 영역별로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독서,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 요 순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대비를 시킬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독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독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 아마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독서 혹은 옛날에는 비문학이라고 불렸죠. 어떤 사람들이 독서 지문을 잘 읽고 어떤 사람들이 독서 점수가 높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글을 잘 읽는 학생들이 당연히 점수가 높은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모의고사만 풀어제끼는 너, 잘 들어.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이 돼야지 점수가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가르쳤던 국어 독해 방법론을 최종 정리하는 그런 시즌이 바로 파이널 시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이미 수업을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저를 처음 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으나 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독해의 큰 축이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병렬, 일반구체, 메커니즘, 그 다음에 조금 요번에 좀 추가한 건데요. 숨은 논리들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런 것들 제가 아주 일관된 방법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이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문 읽기 능력을 제가 많이 향상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실력도 없고 글을 제대로 못 읽는데 모의고사만 풀어제낀다고 여러분들 점수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독해 방법을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선택지 판단 능력을 제가 길러드릴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은 잘 읽었어. 지문은 잘 읽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답이 안 나와. 이상하게 헷갈리고요. 그래서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그거 중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에서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지에 함정을 파놓는지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쉬운 예를 들면 선후관계 뒤바꿈, 혹은 단어 한 단어를 바꿔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범주,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부분, 뭐 완전, 불완전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선택지에 함정을 만들어낸다든지, 어쨌든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선지 논리들이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최신 평가원 기출과 그 전에 이건 이 지문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가원 지문들을 제가 모아서 선택지 판단 능력도 당연히 길러드릴 거라고 제가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과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지저분한 지문들, 그러니까 우리 사설 모의고사 있죠? 지저분한 지문들은 과제로 풀어보시는 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 지문은 굉장히 생각보다 깨끗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평가원 지문은 굉장히 잘 쓴 글이면서 예뻐요, 글이. 그러니까 실제 조금 사설 모의고사 같은 좀 지저분한 지문들을 만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체감 난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기적으로 계속 사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에 그랬듯이 계속 과제로 아마 나갈 것이지만, 그래도 중심은 읽기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선지 판단 능력 향상, 제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줄게. 능력이 변하지 않잖아? 점수 그대로야. 안 올라요. 글을 제대로 못 읽어, 혹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선지가 뭔지를 몰라. 그러는데 어떻게 모의고사만 풀어제낀다고 점수가 오릅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상투적인 말은 안 할게요. 본질,
다시 말해서 실력이 올라야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글 읽는 능력과 선지 판단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독서에서 망쳤다는 얘기는 절대 안 듣게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되게 힘주어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 혹시 이게 글씨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답은 독서야. 난 독서만 해야 돼. 나는 지금 약한 부분이 독서야. 대부분 수험생들은 독서를 굉장히 어려워해. 그러니까 나는 독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꼭 1등급을 맞도록 하겠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안 해, 수학 안 해, 과학 안 해, 다 필요 없어. 국어만 해.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 문학할 시간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한다. 어떤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영어나 뭐 수학이나 사탐이나 과탐을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한국사까지 공부해야 된다. 혹은 지금 뭐 실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체능분들. 바쁘면 언제 하고 있냐고. 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라면 당연히 독서 잘해야 되지만 문학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수많은 학생들, 독서에 꽂혀서 독서만 올인하다가 문학을 소홀히 하다가 문학망 치고 실제로 독서 점수도 실제 높지도 않아. 어쨌든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파이널 시즌인데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문학을 여러분들 정말로 꼼꼼하고 열심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학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각 영역별로 해석틀 정립돼 있어요? 낯선 현대시 나왔어. 너 어떻게 읽을 건데? 그냥 읽을 거야? 부비부비 그냥 읽을 겁니까? 고전소설 잘 읽어요?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어떻게 대비할 건데? 이해돼요? 고전시가 잘해요? 혹시 수특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어쩔 거냐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역별 해석틀이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모든 현대시를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읽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어떤 현대시, 뭐 어떤 고전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읽어줄 수 있는 방법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거 파이널 때 정리할 겁니다. 제 수업 안 들었다 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다시 방법 정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틀을 정립을 시킬 거고, 그리고 잘 봐. 개념에 제가 빈 공간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문학 개념 전부 다 아세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문학 개념어 자체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끽해봐야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하지만 선택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문학 개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개념의 빈 공간을 제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메꿔드릴 겁니다. 두 번째, 문학은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겁니다. 정답 모호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 있죠. 나는 이상하게 문학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혹은 이런 학생들도 있죠. 나는 항상 문학 시험을 보면 답이 2개가 나와. 항상 2개만 남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답을 찍으면 그 나머지가 실제 정답이야. 난 그래서 맨날 문학을 해.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문학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사실 문학은요. 우린 지금 문학 감상론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학 어떻게 감상했어요?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 독해에 기반한 내용 확인이나 추론을 묻는 시험, 그런 어떤 특수한 우리 시험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선지의 적절성 그리고 적절하지 않음이 존재한다고요. 자, 이거 저 믿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문학을 들으시면 적어도 맨날 문학이 헷갈렸어 이런 말은 이제부터 더 이상 안 나오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확하게 문학 선지가 어떻게 답을 찍어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학입니다. EBS 정리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수능 특강도 있고 수능 완성도 있잖아. 그죠? 어느 세월로 다룰 겁니까? 제가 파이널 최종 작품 압축 정리해서 모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 이야기할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지금. 문학은요. 점수를 확보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다양한 니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난 이번 시험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저는 정시파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저는요.
2등급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저는 최저니까 1등급 의미 없어요. 2등급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등급이건 2등급이건 잘 들으세요. 국어시험 잘 보려면 문학에서 점수가 확보돼야 됩니다. 문학은 우리나라 혹시 올림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학은 올림픽으로 치면 뭡니까? 쇼트트랙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학을 등한시하고 독서만 열나 열심히 한다면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나가가지고 쇼트트랙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취약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키 같은 거 그런 것만 딥답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올림픽 성적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겠죠. 그거랑 똑같다고요. 다시 문학은 중요해. 우리 파이널 시즌에 여러분들 제가 문학 빈 공간 없도록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난 비문학만 원하는데요. 제 수업 듣지 마세요. 그리고 전 장담합니다. 그런 학생들 점수 잘 안 나올 거예요. 문학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선방을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1등급이 충분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정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제 EBS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연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 설명 안 드릴게요. 대충 뭔지 아실 거니까.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기둥 세우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 모자라서 문학 기둥 세우고 싶지 않으면 EBS 하셔야 됩니다. 부담 줄여줄게. 내가 정리해줄게. 그 많은 수특수한 작품들 차분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선택 과목인데요.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 문법은 이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수업 시간 설명할 때, 클리닉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작은 제가 저희 주간지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주간지 설명드릴 건데 이 주간지가 매주 조금 어려운 화작 문제가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선택 과목은 다 맞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좀 제가 내용을 좀 붙여봤어요. 틀리면 안 된다. 절대로 무조건 선택 과목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만 있으시면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이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독서 중요하죠. 모든 수험생들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 독서만 파야 돼. 문학 공부할 시간에 난 독서만 파야 돼. 절대로 점수 좋게 안 나와요. 등급 맞고 싶으면 혹은 최저 잘 맞추고 싶으면 제발 믿어주세요. 문학이 확보가 돼야 돼, 점수가. 기본적인 점수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독서를 선방을 다 하면 1등급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일단 문학을 뭐 그렇다고 무조건 문학 중점 이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독서에 꽂혀서 문학을 등한시하는 그런 최악의 공부를 하지는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페이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제가 문학 공부 얘기하다가 요거는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양이 중요해. 내가 볼 때 국어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양이야. 이걸 우리가 조금 은어로 양측이라고 하죠. 나는 매주 모의고사 5회씩 풀 거야. 하나 물어볼게요. 야, 그렇게 해서 점수 오를 것 같으면 매주 30회씩 풀어라. 그럼 무조건 1등급 아니냐. 잘 들어보세요. 모의고사만 많이 푼다고 절대 점수 안 올라요. 제가 논리적으로 좀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뭐 합니까? 병원 가면 처음에 어딘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 가죠. 그럼 뭐 합니까? 진단을 받죠. 검사를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검사 받고 뭐 합니까? 의사분께서 병을 진단하시겠죠. 그 다음에 치료법을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분이 치료법을 뭔가 얘기하기도 전에 네가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됐습니다.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진 받는 겁니다. 그게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의고사는 너의 현 주소야. 그럼 우리 실력이 늘려면 뭐 해야 돼? 교정을 해야 되죠. 모의고사를 풀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될 거냐.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모의고사만 풀고 땡, 풀고 땡. 또 줘, 모의고사 또 줘, 또 풀어. 그러니까 점수가 1점도 안 오르지.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게 일종의 병으로 비유하자면 치료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맨날 뭐 하고 있니? 모의고사만 풀어잡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모의고사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해. 하지만 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의 분석이야. 그래서 봐봐. 이번에 제가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수업이 있고요. 파이널 시즌에 수업이 있잖아. 파이널 시즌에. 그럼 이제 조금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파이널 시즌에 제가 무언가를 수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독서 수업 당연히 하죠.
독서 수업. 독서 수업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 설명하겠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지 논리 분석하겠죠. 평가원의 선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함정을 팝니다라고 제가 수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은요, 당연한 얘기인데 영역별 해석의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개념어 빈 공간들 제가 채워드린다 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까지 하시라고요? 연계율을 대비해서 EBS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선택 과목은 정규 수업 때 수업은 하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클리닉 때 아마 수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게 제가 수업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수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뭘 줍니까? 그 다음에 과제를 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숙제요라고 저희가 과제를 주겠죠. 진짜 지금부터 하는 말 되게 중요해요. 그럼 과제를 뭘 줄까요? 당연히 모의고사를 주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죠. 과제는 보통 사설 모의고사가 제공될 예정인데 잘 봐. 병원 제가 비유해 드렸죠. 모의고사만 푸는 건 뭐라고요? 검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병을 치료하고 네 문제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잘 봐. 요거 혹시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분석 방법들을 적은 주간지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독서라고 치면 어떤 지문에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방법을 적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문을 어떻게 표식하는지도 제가 주간지로 다 구성할 겁니다. 잘 들어. 특히 점수 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과제만 모의고사만 푼다고 절대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분석지랑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수업 때 설명했던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녹아들 때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 이거 언제 하면 좋아요? 겨울부터 했었어야지. 하지만 지금 지나간 건 얘기하지 말자고. 지금이라도 점수 올리고 싶잖아. 그죠? 어설프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네가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수업 잘 듣고요. 제가 하는 말 듣고요. 문학 열심히 하시고 문학에서 점수 확보하시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푸실 때 최대한 그 지문 혹은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전체 모의고사 세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분석하려면 뭐하러 학원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뭘 드리는 거냐면 분석지를 드리는 거예요. 분석지를. 그게 바로 저희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아마 글씨는 안 보이실 건데 이런 패턴으로 어떤 한 모의고사가 있으면 지문 분석, 선지 분석 이런 식으로 제가 주간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2달 혹은 조금 길게만 고생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드리면 결국은 양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마 제발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3번 문학은 수특 수합만 보면 돼. 남은 시간 EBS만 죽도록 파야 돼. 자, 이런 분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 뭐 실제 평가원 기출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수특수한 드립답하고 자 문학을 예를 들어서 영역별 해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라는 어떻게 푸는 거야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평가원에 대한 연구 분석 이게 이루어진 게 정상인데 그거 없이 그냥 수특수한 작품만 딸랑 외워요. 예를 들면 올해 우리 육모 나왔던 작품은 예를 들면 자도사 엄청 외웠다고 쳐봐요. 막 내신 공부하듯이. 그런다고 점수가 안 오른다니까요. 왜? 우리가 연계라는 거는 미리 그 지문을 미리 학습하고 가서 거기에 대한 미리 어떤 그 약간 개념들을 배우고 관념들을 배우는 것인데 시간은 절약하는 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평가원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특 중요하고 수완 중요하고요. 제가 작품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기본적으로 평가원 문학을 네가 점수를 잘 맞춰야 돼요. 거기서 약간의 지식이 들어간 게 수특수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특수완만 해야지 이것도 안 됩니다.
문학을 어떻게, 문학이라는 그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건가에 대한 일종의 분석이 있어야지 수특수한 효과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내신 공부하다 그냥 작품만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선택지 조금만 구하면 다 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커리큘럼과 주간지 이런 것들, 제가 분석지 같은 거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름에 저의 지금 이제 재원생이죠, 저의 수강생들에게 제가 이제 막 상담 같은 거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많이 고민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사람인데, 자, 제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를 좀 몇 개를 조금 추려봤습니다. 했더니 한 8개 정도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요거 제가 짧게, 혹시 이 영상 듣다가 좀 엑기스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요것만 봐도 사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저는 4, 5등급입니다. 2달 동안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솔직히 그 어떤 시험도 1등급은 장담 못해요. 왜냐면 1등급은 사실은 약간의 그 운도 조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맨날 국어원 보면 맨날 100점만 하는, 그 100점만 맞는 일부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컨디션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게 적성 시험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장담 드립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잖아요. 내가 하라는 거 다 하잖아? 나 이건 약속할 수 있어요. 문학 선지 분석하고 지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열심히 푸시고 그 다음에 수업 잘 듣고 클리닉 열심히 오시고 그러면은 가능해요. 답이 된 것 같죠? 궁금하시면 첫 수업 한번 들어보시든가. 아무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략이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문학 무조건 점수 확보, 그 다음에 비문학은 최대한 선박. 가능하다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전적인 팁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가르쳐 드린 편이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를 독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 점수는 그대로일까요?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답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모의고사만 봐서 그래요. 분석은 안 하고. 다시 말해서 병원 가서 뭐만 하는 거야? 검진만 받는 겁니다. 치료 행위가 있어야겠죠. 저랑 같이 분석 열심히 하시고 수업 잘 들으시고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답이 된 것 같네요. 3번. 과학 경제 지문이 주역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과학 경제 지문을 잘 못 읽는 학생들은 요 두 가지 독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병렬.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서로 비교되죠. 나열돼서 서술되는 방식. 병렬을 제대로 못해서. 혹은 저는 이거를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되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꼭 과학 경제만 약한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방식을 개선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답이 된 것 같네요. 4번. 어려운 독서 지문만 만나면 글이 안 읽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만약에 제 수업 실제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도 진짜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것만 만나면 글이 안 읽힙니다. 네가 배웠던 독서 방법이 체화가 안 돼서 그래요. 방법은 간단해야 됩니다. 제 방법은 간단해요. 어려운 글이든 쉬운 글이든 체화하는 연습이 돼야지 그러면은 글이 쉽게 잘 읽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방법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네가 정립해야 되는 방법은 간단해야 된다. 제가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 문학선지가 항상 2개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평가원이 요구하는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평가원 문학선지를 어떤 방식으로 답을 내는지를 방법을 배우시면 충분히 이것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고전시가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고전시가는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또 이것도 당연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고전시가에 관습적 해석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화자가 자연에 있는데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근데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 하고 있어. 세 글자로 줄여봐. 가, 옹 이런 식으로 관습적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쉽게 해석이 정립이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번 파이널 시즌 때 관습적 해석 당연히 정리해드리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언매 이론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개념인강 미친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좋습니다. 화작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화작 적어도 일주일에 30문제 이상은 지금 시점에는 푸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고, 하나 더. 화작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글을 읽는 것도 글을 읽는 건데 답을 제대로 못 골라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지문의 근거 찾아가면서 한번 답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파이널 시즌에 대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정규 수업입니다. 저희 정규 수업은 그 전에 했던 정규 수업과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세 타임인데요. 첫 번째,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이고요.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 반,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파이널 시즌 개강은요, 8월 20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능 시험은 제가 제 강의는 언제까지 진행하냐면 수능 시험 전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약 15주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클리닉인데요. 일단은 재원생들은 무료고요. 근데 만약에 클리닉만 듣겠다라고 하면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클리닉은 두 종류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언어와 매체, 두 번째는 개인 클리닉입니다. 언어와 매체는 제가 요 시간 혹은 요 시간 택일인데요. 일단 1시간 반 동안 매주 15주 동안 뭐 할 거냐면 언어와 매체 전범위 이론 정리할 겁니다. 근데 이론 정리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겠죠. 언어와 매체는 제가 또 뭐도 할 거냐면요. 고난도. 일반적인 평가원 문제 말고요. 언어와 매체 고난도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분들한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이론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형어, 관형사 배운 것 같은데 나 까먹었다. 이런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이론 정리해 드릴 거고, 너무 평가원 문제만 풀어서 언매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난도 문풀까지 같이 진행할 거고요. 이거는 수능 보는 전주까지 매주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비용은 없습니다. 클리닉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매 선택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론이 많이 까먹었는데 언매는 하고 싶은데 뭔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거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클리닉입니다. 제가 이거 신청자에 한해서 30분 정도,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예약하고 개인 클리닉을 잡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분석지를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번 주 해당 주차의 과제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봐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을 다 봐줄 수는 없고요.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제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원생 무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거의 다 웬만한 설명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의 차이 국어학원 이번에 전영주 선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이널을 준비했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정확히 11월 수능 전주까지 할 겁니다. 자, 나는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이번 연도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1년이 너무 정말 허탈하고 아쉽고 후회된다. 내년에 다시 해야지. 이번에는 올림픽 정신으로 보겠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끝까지 옆에 같이 있을 테니까 저랑 같이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학생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싶은, 그냥 도우미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8월달, 9월달, 10월달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과목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것이 바로 멘탈입니다. 멘탈. 제가 수능 전주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요. 멘탈을 잡아야 돼요. 특히 재학생들은 뭐가 없어? 경험이 없어. 어려운 수능을 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일부 어떤 남학생들은 막 10월달에 막 게임하고 놀아. 왜? 포기했거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 저랑 같이 잡으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저 좀 믿고 좀 해봐요. 급할수록 돌아갑시다. 급하게 모의고사만 풀어제껴. 지금까지 풀어제꼈잖아. 점수 올랐냐고. 안 올랐잖아.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어왔을걸? 점수 올랐어? 안 올랐잖아. 저 좀 한번 좀 믿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과 어떻게 하면 좋은 강의를 해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랑 굉장히 소통이 많은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좋으니까 어려운 거 다 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고 끝까지 멘탈 잡아드리고 수능 전주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은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널 요 커리큘럼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8월 20일 개강이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멋지게 한번 마지막 2달에서 한 100일 정도 남았죠. 마지막 우리 불꽃을 저랑 같이 잘 태워봅시다.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학원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제가 아까 초반에 제 전화번호 띄워드렸으니까 거기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